태연님께 제가 마이크를 좀 연결드리고 비디오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요. 나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와 함께해서 코칭이라든가 매칭을 통해서 수익하고 있는 태연님을 갖다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니까 좀 많이 떨린다고 하니까 우리 7번 눌러줄게요. 7번. 네, 7번. 응원의 7번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연님, 우리 준비가 되셨을까요? 슬라이드는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40개월, 23개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던데요. 지금 한창 정신없을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어, 다들 이제 주부로서는 시간적으로 유연한 일이 저는 너무 필요했어요. 일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일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는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어, 적은 비용으로서 제가 이제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거의 연이은 임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어,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까먹었고, 또 어디 가서 또 일을 다시 시작하자니? 애들이 또 너무 어려서, 어, 어디 맡기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아니,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 없다는데, 어린이집 대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다들 아닌가요? 그죠? 대기 안 길어요? 그죠? 아니, 출산율이 낮다는데, 대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막상 아기를 맡기고, 일을 시작하려도 이게 또,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막상 보내고 바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뭐, 한 달은 한 시간 있다가 데려와야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더라도 바로 회사를 나가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좀 필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육아맘도 그렇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출퇴근 없이 집에서 일도 하고 싶고, 또, 육아에 지장도 안 주고, 또, 돈도 벌면서 내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다음에 뭐 내 자존감도 상승하고, 또 돈도 뭐 막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쓰고 싶은 돈 마음껏 쓰고, 그런 게 하나의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소소한 거 하나가 정말 어, 행복이더라고요. 심지어 어, 정말 맘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정말 어, 행복이었어요.
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너무 행복이었고, 그렇지 않나요? 어,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그렇게 소중한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내 일을 낳고 어디 나가더라도 뭐, 그 엘리베이터 한 번 기다리면 한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오면 또 사람 많으면 또 놓쳐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그래서 한 번 나가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연이어서 애기를 키우다 보니, 또 남편 혼자 또 벌이를 하다 보니,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집에서 저 혼자 이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업을 막 여러 가지 막 검색을 했어요. 아, 집에서 어떻게든 막 도와줘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말 처참했어요. 이제 믿었던 지인한테, 어, 그쵸. 사기까지 당해서, 결국에는, 개인의 셈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저 때는, 어, 아직 이제 임신 전이어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직 개인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임신을 해서 어쨌든 이제 임신 중에도 계속 빚을 갚아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첫째를 낳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첫째를 키우고 어린이집을 보내서 아, 이제 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째가 생겼어요. 근데, 어, 저는 지금 둘째는 너무 귀엽고 이쁘지만, 음, 저는 둘째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웃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화장실에서 30분간 못 나오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막막한 거예요. 빚도 갚아야 되고, 음,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남자는 좋다고 웃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연예인이어서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일도 이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또 못하게 됐죠. 음, 그래서 이제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인스타나 뭐 블로그에 보면 이런 주부를 겨냥한 이런 부업들이 엄청 많아요. 뭐 H사, A사 예전에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꿈을 안고 그러니까 큰 꿈이라는 게 정말 뭐 돈을 억만장자가 돼서 큰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남들 버는 만큼만 아니면 직장인 만큼만 그 정도만 벌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이제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 정말 끝까지 가다 보면 음, 계속 그만해야지 하는데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조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모르게 빚을 내면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리버빙까지 하게 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또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작은 집에 도움도 되고 싶고 내 아이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내 남편한테 도움도 되고 싶고 이런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빚만 생긴 거예요. 물론 뭐 저 개인 인생은 뭐 그런 그걸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빚에 빚까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앞이 너무 막막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애 둘까지 딱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어디 물러설 데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막 식당 일도 해야 되나? 뭐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새벽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애 재우거나 해야 되나? 근데 또 새벽에 나가서 일을 또 할 수 없는 게 남편 직업상 또 이렇게 출퇴근이 또 어, 딱 맞춰진 게 아니었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집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하루가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기 때 진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밖에서 이제 뭐 회사 일로 많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저희대로 집에서 너무 힘들잖아. 또 저는 남자애들 둘이라서 진짜 헬이었어요, 헬. 어, 진짜 성대결절 지금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 남편도 잘 도와주긴 하지만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게 저는 개인 제일 싫었어요. 어, 그래서 남편은 그냥 뭐 카드 주면서 뭐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이랬는데 그냥 남편은 내 카드 내역에 나오니까 이거 어디다 썼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어디서 써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그런 것 좀 안 물어보면 안 돼? 라고 되게 톡수와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되게 안 물어보면 안 되나? 내가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깝나? 막 이렇게 되게 사람이 되게 삐딱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고 내 일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육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되게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그렇게 막 너 돈 벌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애만 키우다 보니까 되게 나중엔 내가 무슨 식모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남들은 정말 힘들다가도 애들이 이렇게 막 웃는 모습 보면 막, 뭐,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내가 나쁜 엄마인가? 나는 막 모성애가 없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남들은, 힘들다가도 애가 막 뻥긋하고 웃으면, 어, 되게 피곤이 사라진다는데,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것도 잠시, 이쁜 것도 잠시인데, 막 되게, 아니, 그래서 저는 애들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아직 그 밤잠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잠이라고 하죠. 이제 밤에 쭉 자는 거. 그게 아직 잡히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새벽 수유를 하잖아요. 새벽에 막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 2시간 텀이든 3시간 텀이든 막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그때 울면 첫째도 깨잖아요. 그러면 첫째도 울고, 둘째도 울고, 아, 근데 이때 남편도 없어. 저 진짜 막 애들 둘 데리고 막 펑펑 울었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새벽에 남편도 일하느라 힘든데 전화해서 남편한테 막 소리쳤어요. 전화해서. 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음, 남편도 이제 그때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많이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작았었던 것 같아요. 일도 안 했고, 뭐, 돈도 못 벌었고, 거기다가 또 빚도 있어. 근데 근데 그 빚을, 어, 남편이 이제 뭐 갚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더 미안하고,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이제 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 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일을 할 때 딱 세 가지였어요.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저의 낮아진 자존감과 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져서. 그리고 남편 월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딱 요 세 가지였었어요. 어, 그래서 정말 저 세 가지만 보고 정말 박진점님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처음부터 저도 막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어,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그런 수입이 있기까지 음,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막 1년, 2년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달, 두 달? 정말 내가 하는 만큼만 정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의 수익 인증인데요. 제가 이제 22년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잘 나가려고 할 때 둘째가 딱 생겨서 잠시 이제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업체를 그때 아예 이제 손 놓을 수는 없어서 이제, 한 업체 네 군데만 어, 맡고 이제 다 이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지금도 계속 저랑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저만 잘하고 어, 그냥 괜찮은 저만 잘한다면 계속 몇 년 동안은 쭉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 고정 수입이 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한 쉬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 팀장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박 팀장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대놓고 이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 팀장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이시죠? 박조건, 박조건. 아까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도 저도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게 어려웠을 때는 이제 그 박 대표님께서 대신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입금 받으면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제 통장으로 이렇게 다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 내역들이고, 어, 이거 외에도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받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다 받고 있고, 이제 개인 통장으로도 이제 받는 수익금이 있어서 제가 이제 총 합쳐 보면은 한, 그래도 한 달에 한 480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프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부업도 하고 망해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 부업은 정말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뭐, 블로그도 정말 많지 않나요? 막 뭐 3분의 글쓰기 하고 300 벌었어요. 막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많이 받고 막 그런데 뭐 릴스라든지 이런 홍보도 되게 막 받고 음,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이런 뭐 체험장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부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업들 중에서 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 하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하시는 거뭐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를 어디서 배울지 어,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뭐 그냥 또 빚내야지, 뭐 얼렁뚱땅 그냥 넘겨야지라고 하고 시작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이번에 잘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 다들 그 제대로를 어디서 배울지 고민을 꼭 해보시고, 저처럼 어,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빚을 안 지고 그 제대로를 여기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보통 이런 부업들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하루아침에 10만 원 만들어 드릴게요. 자유상가 시킬게요. 이런 문구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거에 한 번 되게 혹했었어요. 그리고 넘어간 적도 많고. 근데 어,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순간 그냥 그거는 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막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네, 박 팀장님께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태현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좀 받고 천천히 마무리하고 강의 또 집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태연님께서 답변을 통신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한 달? 한 달부터 났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올려드렸냐면은 태연님이 그 이제 실제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 크몽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어, 저는 블로그에 대해서 완전 초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이게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뭐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아기들 재우고 나서, 한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이 정도? 어, 블로그를 운영도 안 했었고, 완전 진짜 초보였어요. 초보였고, 네, 완전 초보였는데 한 달 만에 수익이 났어요. 그 정도로, 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블로그를 만드는 법도 몰랐고, 뭐, 상담하는 법, 어떻게, 태그하는 법,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완전 초보였는데,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팀장님께서. 정해서 하는 콘텐츠가 있나요? 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 개인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업체는 지금 10개 정도 맡고 있어요. 그러면 10개? 응, 블로그 해주고. 네. 이 블로그 초보인데도 대행이 가능하게끔 다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이거는 교육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대행, 개인은 솔직히 요즘 못 쓰고 있어요. 대행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대행은 솔직히, 어, 그런, 그러니까 키워드를 제가 알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대행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뭐 이런 쪽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이면 뭐 운동에 관한 뭐 정보글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업체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개인 말고 개인 블로그 또 수익이. 네, 개인 블로그는 이제 약간 그런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가끔 하고 있어요. 포스팅 쓰는데, 포스팅 쓰는데 30분? 최근 한 400에서 500 사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 더 주시고요. 네. 자, 실례가 안 된다면 평균적으로 수익 여쭤본 거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점 있으면 한 두 개 정도만 더 받아보고 제가 강의를 마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천천히 다 물어봐 주세요. 이거는 업체마다 틀려요. 한 달에 8개 달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30개 달라는 데도 있고, 15개 달라는 데도 있고, 이거는 그 업체마다 좀 틀려요. 어, 단가는, 저는 지금은 한 포스트는 3만 원 받고 있거든요.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근데 초반에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만, 15,000원인가 18,000원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일단 처음에는 후기를 많이 쌓아야 되고, 어쨌든 제 이제, 포트폴리오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높게 잡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진짜로, 진짜 수업 들으시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연님 우선 여기까지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바톤 받아서 마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권한 받아서 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태연님께서 지금 저랑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으로 이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랑 이거는 다 그때 말씀드렸죠. 결제를 제가 대신 받아들이고 온라인 미팅, 그다음 오프라인 미팅을 제가 해드린다는 거. 자, 우선은 제가 이거를 물론 무료로 해드린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어느 공룡이 들어가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원격으로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효율들이 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이 아까 그거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답변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블로그를 못해도 수익화가 가능하냐라는 거였죠. 그거 아닐까요? 내가 블로그를 잘 못하는데 블로그 수익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면은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이 있죠, 대표님들? 자, 우선은 제목, 글, 이미지, 그리고 기승전결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어떠한 글이라도 소재를 찾는데 어렵지가 않고 저희가 GPT를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몽을 갖다가 블로그 운영을 할 때 크몽을 갖다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배워왔고, 거기서 상담하는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블로그 운영은 대표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냐 한번 제가 답변을 들어볼게요. 대표님들. 내가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 못하면은 남의 블로그도 당연히 운영 못한다가 1번이고 아니다. 그래도 수익화를 할 수 있다를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2번일까요, 다? 네, 1번이죠? 1번이 답변이 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블로그 운영 못한다 어떻게 남의 블로그 운영해 주냐가 1번이고요. 내가 운영 못해도 남의 블로그 잘 써줄 수 있다가 2번이었습니다. 그쵸. 거의 1번으로 많이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갖다가 몰라요. 블로그를 1도 모릅니다. 제가 메모장을 잠깐 킬게요. 블로그를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건 적는데 대표님들께 뭔 주제인지 뭔지 정하지 않았어요. 10만 원씩 드린다면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1번. 나는 10만 원도 못 쓰겠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10만 원을 드릴 겁니다. 뭔지 몰라요.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10만 원 드린대요. 나는 쓸 수 있다가 1번이고요. 못 쓴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희님은 못 쓰실 것 같아요. 아, T님도 못 쓰실 것 같아요. 10만 원 드리는데 한 건당 예시랑 다 드릴 겁니다. 블로그 쓸지 모르도 예시랑 다 드릴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1일 1포스팅을 못합니다. 혹시 365일간 1일 1포스팅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있으면 7번 누르시고요. 난 1년간 1포스팅 할 수 자신 있다 7번 누르시고요. 없다가 6번 누르시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한 분 계시네요. 7번. 7번 한 분 있었습니다. 나 못한다. 못한다. 6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가 없애고 이 위의 조건들로 바꾸면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일 포스팅을 왜 못하면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여러분들 자기계발 보시면 동기부여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시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수익을 받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죠? 초인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도록 변신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제가 알려드리고 그 받은 업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업체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안 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알려드려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도식화시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드,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유료 이미지, 그리고 무료 이미지,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그리고 뭐 홈페이지용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뭐 도입부, 그다음에 뭐 있죠? 예시. 그리고 상담하는 스킬. 을 갖다가 알려드려요. 이걸 다 알려드리니까 어때요? 블로그 초보분들도 그냥 이걸 따라오면서 이 흐름상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옆에 있는 오빠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제가 10년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께 이걸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쉽게 쉽게 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카페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수익 인증 나오시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익 인증 나와 있죠. 이 밑에 보시면 수익 인증, 첫 수익 인증 나왔고, 뭐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 이렇게 수익이 나왔을까요? 50대 분들 수익이 나오고.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요.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따라하고 나서 안 되면 얘기하세요입니다. 따라오셔도 안 되면 얘기하세요. 따라하고서 안 되면 얘기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의 수익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기 엄마입니다. 어떻죠? 수익 인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내년도부터 무려 한 군데 업체를 한 3년간 지금 맡고 있습니다. 3년간.
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블로그 관리 대행의 특징은 뭐죠? 이번 달만 만든 게 아니라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것까지. 네, 문정님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네. 꾸준하게 수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화하고 만들고 수익화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호흡하면서 새벽에든 언제든 전제든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요. 정말 1대1로 알려드려요. 그 수많은 고객을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오프라인 세미나도 하고 온라인 세미나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나오고요. 당연히 처음엔 어렵죠. 이게 어떻게 다 돈을 법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가꾸고 만들고 수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대표님들을 저도 다 어떻게 하죠? 같이 저도 이제 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만들었고 이분들이 수익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피곤해지거든요. 왜 피곤해질까요? 마음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수익화하고 블로그에 기초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수익화를 만드는 데 제가 도움이 드린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PT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저희랑 이제 진행하실 부분도 있고, 진행 못 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스라고 해서 대강반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정규 4주, 그 다음에 블로그 21강, 카페, 그리고 13가지 수익화의 아이템, 그 다음에 라이브 실시간 강의, 그 다음에 법률 관련된 PDF 전자책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업종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뭐 상위 노출, 금치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로얄 키워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방문자가 좀 높아지는 그런 키워드를 제가 뽑아서 드리는 거라던가 저작권이 없는 이모티콘이라든가 유료 PPT,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후킹 메시지 문구까지 전부 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 운영되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 이상까지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카톡은 제가 계속 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대1 줌 미팅은 총 11회 하고 있고요. 실적인 전화, 미팅, 지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커먼 배운 게 아니라 광고 대행 쪽,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른 마케팅 강의도 계속적으로 초대를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대박은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11개월간, 무려 12개월간 계속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어떻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실시간으로 원격해드리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가 들어가서 바로 본다는 겁니다.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강의 준비니까 이거 보세요가 아니라 강의 보다가 안 되는 부분 저한테 전화해서 원격 요청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11개월간 또 어떤 분들 그랬어요. 1년을 어떻게 해요? 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보자는 겁니다. 수익 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리버드를 하시게 되면은 19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기간 동안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 블로그랑 치트키 하는 거를 갖다 선착순으로 해서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지원을 드릴 겁니다. 강의 콜리큐럼은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사문서, 유사 이미지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알려드릴 거고, 금치거, 뭐 다이아로직부터 시작해서 재능 마켓 수익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온라인 세일즈 방법이라던가 마케팅 용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반복하고, 원격 통해서 알려드리고, 반복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수장에서 고민하신 분들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고, 첫 번째로는 오늘의 또 녹화본,
오픈방에다가 8줄 이상 작성해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강남 쪽에 있는 패스파이브라는 곳에서 제가 운영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뭘 드릴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강의 리스트와 유료 강의를 갖다가 좀 퍼드릴 겁니다. 한 130강 되는 VOD가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1만 원, 참가비 만 원만 내시게 되면은, 만 원만 내시게 되면은, 네, 이 서비스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언제라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Q&A가 있는데 Q&A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자, Q&A는 제가 좀 빨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자, 이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자, 하루에 얼마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월급이라던가 수익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질문하신 분 계실까요? 이거는 블로그 맡은 업체 개수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에서 200, 300, 어떤 분은 800번 분도 계시고 돈 1000만 원, 이제 회사화 시키는 분들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이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하시는 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 된다고 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생도 할 수 있냐? 대학생 물론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 비용 같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원을 갖다가 12개월, 29개월, 48개월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채널들이 요약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요약하고 분석하고 편집하는 기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자동 수익화가 정말 가능한가요? 블로그 자동 수익화는 티스토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티스토리 애드센스가 이제 어떻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거의 안 뜨고 노출 빈도가 구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글과 다음 노출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안 나오는데 네이버 검색량을 못 쫓아와요. 그래서 계속 수익이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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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경쟁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로 학원생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브랜드 블로그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플레이스 광고와 지역 광고,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적으로 제가 나중에 코칭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캔버스의 전자책을 썼습니다. 잘 팔리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미리캔버스 전자책을 썼지만은 여러분들 주제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 돈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쇼츠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글을 많이 쓰는 대신에 양질의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어떤 그 기법들을 통해서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야지 최적화가 되는데 최적화가 되는 아이디는 몇 가지가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또 아이디가 좀 최적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법칙이 중요합니다. 글이 몇 개가 쌓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몇 개 쌓여있고 얼마가 쌓이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내용대로 해야지 최적화가 되고 현재 새로 만든 아이디는 노출이 빈도가 조금 낮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품질 탈출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노출이 안 되는 글을 0, 그 다음에 본문을 0으로 만든 다음에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글을 삭제하고 다시 유입률 높은 글을 쓰시고 이웃 댓글이랑 공감 남기고 서로 소통하시면은 저품질이 완벽하게 탈출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탈출이 됩니다. 블로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CPA. CPA라고 쓰시고 우리 대표님들 회계사가 아니고요. 뭐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대변 관리사 자격증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네, 이 글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 걸죠? 마지막에 링크 걸죠? 네,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남기죠. 예, 교육과도 검색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남기면은
한 개 계정당 저희가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 게 CPA인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저품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GPT로 글쓰기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내용 구성 프롬프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경험한 위주로 글을 써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 주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 브로그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GPT-4로 작성한 보부테도 되는 수정이 필요한지 제가 아까 확인한다고 했죠, 대표님들. 제 블로그를 갖다가 대표님들이 좀 망쳐보려고 했다는 걸 제가 이미 느꼈기 때문에 한번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글을 쓰고 싶은데 한 가지를 쓸 때 매일매일 하루에 10개를 작성할 때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와 그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저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키자드가 이게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광고를 들어가셔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서 어떻게 하죠?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라고 쓴다고 하면은 블로그에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서 어떻게 하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저 다운로드 받은 키워드로 저는 포스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업종 키워드를 누른 후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운로드 받고 이 키워드가 좀 조회수가 낮은 거 위주로 포스팅을 하면은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물론 처음에 이해 안 가지만은 이 부분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키워드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해서 어떻게 하죠? 포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네, 꾸준히 쓰기에 좋은 주제는 모수가 많은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건강이라고 칠게요. 건강, 마케팅 이런 쪽이 있죠. 건강, 마케팅, 뭐, 예를 IT 그런 주제가 겁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드는 방법은 이거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를 하루 15분에 월 100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님들. 블로그 쓰기 패턴이 있다고. 프로프트와 이미지와 예시글만 있으면은 15분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변의 수를 있다고 한다면은 카드 뉴스를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미지 만드는 시간은 좀 줄어들겠죠. 글 쓰고 이미지 넣고, 글 쓰고 이미지 넣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글쓰기만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글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고 대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기 대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 아이디를 통해서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원고를 써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수익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 수익은 벌고 있겠죠. 월 100까지 벌기의 현실적인 기간은 저는 그 기간을 못 따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변수가 많잖아요. 크몽도 로직이 계속 변하는 거 혹시 아실까요, 대표님들? 크몽조차도 로직이 변합니다. 저희가 확정 수익이라도 몇 개월 안에 이걸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기예요. 네. 그래도 한 4개월, 3개월 정도는 여러분께서 꾸준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수익이 나오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빠르게 글 쓰는 팁, 아까 GPT-4랑 알려드렸죠. 그리고 하루 투자 시간은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대행 맡은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우는 거는 한 2주에서 3주면 다 배웁니다. 그리고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품질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노출이 안 되는 글을 갖다가 숫자 0, 제목, 본문 0으로 만든 다음에 글을 전부 다 12시간 후에 지운 다음에 12시간 후에 글을 지운 후에 여러분들이 유의미 높은 글이랑 댓글 공감 이걸 받아서 이웃을 같이 돌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탈출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수익, 투자부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저희 수강생 중에서 공무원도 있고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걸로 하시면 되고, 어머니도 공무원이다. 그럼 아버님 걸로 하시면 되고, 아버님도 공무원이다. 동생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지역가입자로 나오는 거고, 수익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따로
어떻게 되죠? 대표님들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로직 파악 과정들은 저희가 로직은 며칠 내내 계속 알려드립니다. 네이버가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알려드립니다. AI로 글 쓰면은 걸린다던데 피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30% 정도 바꿔주시면 돼요. 글을. 뭐라고요? AI로 글 쓴 다음에 30% 정도 중간, 위, 아래를 계속적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저분의 블로그 될까봐 걱정이 돼요. 디폴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 수 있다. 이거를 탈출하는 방법들도 제가 계속적인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은 적어도 되지만은 많으면 보기는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구독자도 많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요.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네, 모두에게 해지 요청했습니다. 궁금하시겠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차근차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네, 준비해주세요. 우리 대표님들. 소울님, 말씀하세요. 아, 승민님, 말씀하세요. 네, 녹화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